안녕하세요.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목차를 짜는 날입니다. 이 목차를 짜는 날입니다. 목차는요,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선행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리고 책의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책 표지나 제목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이 책의 중요도를 따지자면 책의 3대 요소가 아닌가. 제목, 표지, 목차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목차는요, 근간이고 뼈대다, 어떤 골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처음에 이제 털을 다지고 거기 이제 공구리 치고 이렇게 골조를 올리잖아요. 기둥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벽도 생기고 지붕도 생기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목차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태를 갖추고 글을 쓰겠다라는 어떤 나와의 약속이고, 그것은 또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목차도요, 책의 일부입니다. 책 내용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도 재밌어야 돼요. 목차가 재미없다?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구매자들이나 독자들이 처음 딱 이렇게 넘겨봤을 때 목차를 한번 쭉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이 책이 좀 끌리네, 이 책이 좀 재밌네, 이런 걸 느껴서 자연스럽게 내용으로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구매로도 이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좀 재밌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목차 굉장히 드라이하죠. 문장도 짧고 그냥 단어 형태 위주, 이런 목차. 자, 반면에 이런 목차 어떻습니까? 괜찮죠? 재밌죠? 무언가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죠? 여기 보면은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돌부처도 돌아선다. 굉장히 좀 궁금하죠? 무슨 내용일까? 무슨 이야기일까? 대충 감은 잡히지만 이렇게 목차는 좀 재밌어야 됩니다. 네. 목차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라요, 단문보다는 좀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서 분명히 그 목차를 보는 구매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좀 재미를 느끼고 궁금증을 느끼게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는 전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진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진단에 대한 해법이 따르고, 그리고 그 해법을 결론 지을 수 있는 이런 형태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취준생들, 취업준비생들의 어떠한 현실에 대한 보고서, 아니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지금 현재 하도 많죠.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흘러나오는 대한민국 맛집 지도의 현실, 이런 이야기를 쓴다. 그럼 맨 처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축적으로. 내가 어떠한 책을 쓰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내가 쓰는 책의 내용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히 현실이 어떤지에 대한 진단을 해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취준생들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어떤 몇 명의 사람을 컨택해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실을 수도 있고요. 비정규직의 삶이 지금 이렇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맛집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나 내용들이 이렇다. 그리고 뭡니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취준생들,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좀 이렇게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비정규직의 어떤 삶, 이런 애완들 우리가 이제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어떤 그런 그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 혹은 해외의 어떤 그런 사례라든가 아니면 작가의 생각을 담아야겠죠. 책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작가의 생각, 작가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법에는 바로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론에 뭐가 나오죠? 그거 봐라, 이렇게 했더니 좋잖아, 괜찮잖아. 반면 이렇게 했더니 또 이런 부작용이 있네, 이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 하는 어떤 결론, 바로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와 진단, 그리고 해법, 그리고 결론, 이런 형태가 되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자주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더라도 대부분의 전개가 그렇게 돼요.
어떠한 사건이 미미하게 일어나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건이 제일 극대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글을 쓰시는 분들의 각양각색의 차이인데 어떤 목차 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표표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목차라는 게 목차는 꼭 이렇게 짜야 돼 라고 정해진 룰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익숙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해왔던 형태가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독자들이 읽기도 편하고 또 구매자들한테 어떤 이 또 판매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목차가 너무 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튀어야 될 건 뭐냐면 컨텐츠예요. 컨텐츠. 우리가 쓰는 컨텐츠는 탁탁 튀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이야기, 나만 아는 이야기, 내가 경험했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컨텐츠면 정말 좋은데요. 목차는요, 너무 튀면 또 안 돼요. 너무 막 이렇게 사방으로 우죽순 막 너무 한 단락 한 단락이 너무 각각으로 놀면 이게 좀 너무 어수선하고 부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우리가 여행 갔을 때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가 붙잖아요. 그 가이드들 안내를 따라다니면 되게 편안하고 좋잖아요. 뭐 관광도 잘 하지만 맛있는 집도 잘 찾아다니고 목차는 바로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컨텐츠는 팍 튀더라도 목차는 자연스럽게 가이드가 되어서 그 컨텐츠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서적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경쟁 서적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경매책을 쓴다. 저도 경매책을 한 권 썼는데요. 경매책을 쓴다면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10권에서 15권 정도 이렇게 책을 딱 읽으면 대략적으로 목차의 어떤 순서가 나와요. 사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런데 계속 책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 걸 캐치를 해야 돼요. 야, 이건 좀 새로운데? 오, 이렇게도 또 보는구나. 이런 시각에서.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하고 본인의 책에도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녹여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차를 잘 쓰기 위해서는 상대 어떤 경쟁 서적을 좀 많이 분석을 해라. 그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집필에 들어가다 보면 또 목차가 이렇게 막 바뀌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차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세요. 내가 딱 짜여진 그 틀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써야 돼. 절대 그거 없습니다. 목차는요, 12번도 더 바뀝니다. 목차가 대부분 이런 형태죠. 큰 대제목이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 있고 그 큰 대제목 밑에 작은 소제목들이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갑니다. 5개, 6개, 뭐 7개, 8개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고 또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작은 어떤 소제목에 대한 우리가 그 꼭 이야기를 한 꼭지씩을 쓰는데 보통 그게 한 꼭지가 한 6, 7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막 10페이지가 넘어가게끔 잘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무리 쥐어짜도 한 2, 3페이지 넘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또 드러내야겠죠.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쪽에 있었던 내용인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들이 괜찮으니까 이거는 위로 하나 툭 올리는 경우도 있고, 목차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목차, 여러분들이 짠 그 목차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글을 쓰실 때도요, 목차의 순서대로는 절대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씁니다. 안 써집니다. 어느 순간 쓰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이 중간 부분에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 먼저 쓰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마음에 들고 좋고 좀 어떤 그 흡입력이 있으면 위로 올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목차란 거는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차는 항상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컨텐츠는 튀더라도 목차는 튈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책으로 이렇게 쑥 들어올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경쟁 도서를 좀 많이 분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목차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목차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답형의 목차, 이런 짧은 문장의 목차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의 목차, 이렇게 서술형으로 재밌게 궁금하게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목차까지 이제 준비가 됐죠. 노트북을 열고 글을 써야겠죠.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셔야죠. 책을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감사합니다.